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시간이면 많은 분들 일어나셨을 겁니다. 어제는 이 바닷가에 바람이 상당히 심하게 불었었습니다. 거의 돌풍에 가깝게. 오늘은 아주 바닷물이 잔잔합니다. 여기는 방파제가 많이 있어요. 오늘 낮에는 방파제 낚시하는 사람들 구경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평일날보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휴일에는 낚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저는 직접 낚시 안 하고 낚시하는 사람들 구경 다닙니다. 걷기 연습도 하면서 걷기 운동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안 올릴까요? 삼성전자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의 동향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금액이 이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당연히 매출과 이익에 비례합니다. 주가는.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손을 빼면 주가가 하락해요.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가를 뺄 때, 주식을 매도할 때 1번 타자가 삼성전자예요. 다시 매수 시작하면 또 1번 타자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이 사상 최고였을 때가 작년 3월 코로나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매도 금액이 컸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2007년도 8월에 그때 한 달 동안 8조 7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 어제까지 9조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14년 전에 두 번째로 사상 두 번째로 많이 매도한 8조 7천억을 넘어서 8조 7천억을 넘어서 어제까지만 한 것이 9조예요. 그러니 어제까지만 해도 작년 코로나로 3월 이후에 가장 많이 매도를 한 달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19일까지 올해 약 18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지금부터 한 달 전 4월 29일 날 외국인 보유율이 삼성전자가 54.61이었어요. 54.61%.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오늘 현재 보면 어제와 오늘 똑같죠. 5월 29일 53.64. 0.03% 차이 나지만 약 1% 정도가 보유율이 하락이 됐어요. 1%면 어마어마한 수량입니다. 작년 코로나 이전에는 삼성전자 보유율이 57% 정도였거든요. 많이 빠졌죠. 그런데 기관은 올해 정말 최초로 4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 많지는 않지만 4일 동안 합하면 4천억 조금 안 돼요. 약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흘러내릴 수밖에요. 만약에 개인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역대 최대 금액을 매수해 왔습니다. 이게 없었다 그러면요. 완전히 폭락에 가까운 이 주가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작년 3월 팬데믹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주주 시대입니다. 약 500만 명. 엄청나죠? 개인이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거기다가 새로이 뉴스도 나왔지만 국내 주식도 줄인답니다. 국민연금이 2026년까지 14.5%로 점점 축소를 하고 대신 반대로 해외 비중은 점점 올린답니다. 2022년 말 내년이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6.3% 안팎의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 목표 비중이 16.8%예요. 이거에 비하면 0.5% 내년 말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2026년 말까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5%로 기존의 2025년 말 비중 15% 대비 0.5% 하향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줄어든 국내 주식 목표 그 비중만큼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은 2022년 말 기준 25.6%, 26년 말 기준 35.5% 점점 올라갑니다.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 종목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점점 늘려요. 또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홀가분해요. S&P 500 지수, 나스닥 10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반도체 지수 SOXX죠. 또 차이나 전기차, 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 아무리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국내 연기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린다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삼성전자와 2차 전지주는 문제가 되죠.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이거 탑10 2018년도에 상장돼서 지금 현재 3년째입니다. 주가 얼마입니까? 어디 봅시다. 주가가 얼마인가? 14,215원. 3년 됐어요. 그런데 2년 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26,265원. 3만원 가까이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 3년 된 타이거 탑10보다 2년 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2배 차이가 났어요. 2배나 높았었습니다. 3만원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됐는데 14,000원에 머물러 있어요. 2년 됐는데 26,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그 종목이 무엇이든 간에 3년 됐는데 14,000원 됐어. 2년 됐는데 26,000원 됐어. 3년 되면 똑같이 2배 이상 차이가 나. 나는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 타이거 탑10이 3년 됐는데 14,000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작년 12월에 상장했습니다. 몇 달 안 됐죠? 12,740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지나면 3년 된 타이거 탑10을 넘어설 것입니다. 작년 8월인가 상장됐어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뿐만 아니라 또 킨덱스도 있어요. 벌써 12,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는 것을 주식 가격으로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 국내 종목들이 역사적으로 미국 종목들을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도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류들은 미국 주식 이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또 우리 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들, 제 구독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1년에 5%를 버느냐 10%를 버느냐 당연히 많이 벌수록 좋죠. 거기다가 더욱더 안정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다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등이죠. 글로벌 1위는 인텔이에요. 메모리뿐만 아니라 전체 합해서. 그런데 전년 대비 4% 하락을 했어요. 매출이. 삼성전자는 15% 상승을 했어요. TSMC는 26% 상승했어요. 아직도 인텔이 1등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삼성이 1위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주가가 왜 이러냐. 외국인들이 이렇게 역대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언제 다시 매수를 시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1월 11일 전고점 대비 91,000원이었습니다. 81,100원 11% 하락했어요.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은 TSMC 거기는 16% 하락을 했어요. 전 고점 대비.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12%. 이렇게 같은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회사와 이 주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덜 떨어졌어요. 그래도 11%, 마이크론은 12%, TSMC는 16%. 앞으로 반도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가치를 가진 기술입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5G, 5세대 이동통신이죠. 또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기술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주력 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돼 있어요.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 작년 기준에 42%예요. SK하이닉스가 30%예요. 그래서 합해서 72%예요. 그러니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우리나라가 강국이죠. 근데 반대로 더 규모가 크고 영업 마진도 더 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 반도체는 너무 존재가 약해요. 삼성전자도 이 시스템 반도체 여기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그 비중으로 따지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우리나라 이 비중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2%. 세계 1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보면은 필라델피아 ETF 종목들이죠. 거기에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종목들에 다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비율 반이 넘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 CPU,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또 GPU, 그래픽 처리 장치예요. CPU는 인텔과 AMD가 꽉 잡고 있어요. GPU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 주가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의 CPU, GPU 이것은 미국 기업이 꽉 잡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것은 엔비디아에 지금 인수되기 직전이에요. 인수 거의 될 겁니다. 영국의 ARM, 또 미국의 퀄컴 거기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또 차량용 반도체 네덜란드의 NXP라고 삼성전자에서 M&A 인수한다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히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온, 또 일본의 또 르네사스라고 있어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유럽, 일본이 또 동모대예요. 그나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반도체 그 위탁, 수탁 생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2등이에요. 1등이 대만의 바로 TSMC가 1등이고 거기서 삼성전자가 2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TSMC하고 격차가 참 크거든요.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국가와 진영 간의 이해관계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산업이에요. 몇십 년 전 냉전 시대에 미국, 소련이 반도체 기술 습득을 천천히 막았어요. 미국이 소련의 반도체 기술 습득 그것을 지금 똑같이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 소련의 최신 전투기에 진공관이 쓰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도 한 40년 전에 히다치, 도시바, NEC 아주 존재감이 큰 그러한 반도체 회사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또 막았잖아요. 통상 압박에 나서가고. 그래서 이 반도체는 정말 군사, 우주, 각종 기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산업입니다. 결론은 삼성전자가 언제 오를까?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작년 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간혹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꼭 말씀드려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작년 사상 최고, 올 5월 사상 두 번째로 최고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나라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공매도가 얼만큼이든 외국인들이 매도하든 매수하든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미국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 관계가 없죠. 그러나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